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본인이 매일 그 퇴근하는 길에 버스 전용 차로를 끼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2번이나 단속이 됐다고 하면서 요거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서 좀 유튜브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크게 뭐 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것저것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우회전 하시다가 버스 전용차로 끼고 우회전 하시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은 그분은 10년 이상 매일 같은 곳을 같은 방식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끼고 우회전을 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대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계셨던 걸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왜? 그분은 무엇을 뒤늦게 깨달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전용차로제는 단선이 있고 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이 있죠. 차선의 종류가. 이 점선을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서 일반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점선을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일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관할 시에 대전시에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단속 기준이 뭐 첫 번째 카메라 통과하고 두 번째 카메라까지 2번 찍혀야 전용차로 위반으로 찍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달라서 한번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2번 찍혀야 단속되는 거는 뭐 과거에 규정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단속되냐? 이랬더니 가장 가까운 점선에서 진출입하지 않으면 모두 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2번째 질문. 주로 어떻게 단속이 되느냐?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은 요즘에 버스에도 이 단속 카메라 달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던데 대전은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은 아직까지는 버스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인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버스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단속 카메라가 별도로 달려 있어서 주정차 위반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실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대전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려 시민 단속이 일반 카메라 단속보다 3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대전의 대략적인 통계를 제가 여쭤봤더니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4만여 건 정도가 대전에서 이제 단속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만 건이 시민신고고요. 10,000건 정도만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블랙박스 받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점선에서 진출하지 않으면 다 단속 대상이냐, 과태료 대상이냐 이랬더니 맞대요. 맞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게 정체 시간대 실제 첫 번째 점선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간대 이런 경우에 단속 유예는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없답니다. 없어요. 단속 유예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대전시에 물어본 질의를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우회전을 했던 구간이에요. 요 마지막 요 끝에서 우회전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버스 전용차로제 차선 색깔 파란색인 거 보이시죠? 점선이 여기 첫 번째 점선 그리고 두 번째 점선 세 번째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제가 우회전하러 가는 길에 3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우회전 하려면 어느 쪽 점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속 기준에 의하면 결국 3번째 점선 내서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서 우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번이나 2번처럼 미리 들어가서 계속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면은 모두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 점선은 뭐고 2번 점선은 뭘까요? 자, 1번 점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회전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작은 골목길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요 우회전하기 위한, 이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점선인 겁니다. 그렇다면 2번 점선은 뭘까요? 2번 점선은 이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점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버스 전용 차로에서 단속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회전 구간과 가장 가까운 점선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 이전에는 점선에 진입하셨다면 모두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회전 후에 버스 전용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역시나 가장 가까운 점선에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도 물어봤어요. 정체 시간대에 그 단속이 없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 시간대 첫 번째 점선에서 일반 차로로 빠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정체 시간대는 점선 쪽에서 방향제시등 넣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그러면 이 버스 전용 차로가 막히지 않느냐, 뒤에서 버스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 방해하지 않느냐,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떡하냐 라고 여쭤봤더니 보통 버스 전용 차로는 생각보다 너비가 넓답니다. 그래서 좌측에 바짝 붙어서 대기하고 계시면 알아서 피해서 버스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속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방법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회전 구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떤 구간들이냐면 보통 이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점선에서 빠져나갔는데 우회전하려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차로를 건너야지만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진짜 출퇴근 시간대는 더욱더 짧은 시간 안에 우회전해서 두 개 차로를 건너서 우회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곳은, 이건 지금 KBS 뉴스 작년에 보도됐던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서울에서 가장 많이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적이 돼서 한번 기자가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두 개를 건너야 우회전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건너려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미리 방향제시등을 30m 전에 켜고 진로세를 밝힌 다음에 가게 돼 있는데, 한 개, 두 개를 짧은 시간에 옮기다 보면은 30m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뉴스 보도 이후에 그 단속 카메라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어떤 구간을 개선해가지고 실제로 단속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울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에도 일부 그런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두 개를 건너야지만 우회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도 좀 유난히 그 지점은 단속이 유난히 많이 된다라는 지점이 있다면 한번 운전자들이 우회전할 때 불합리한 구간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서야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점검하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아하도로 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